김혜수 씨, 가수 티파니, 개그맨 황재성 씨, 그리고 안정환 씨 등이 이와 같은 사연의 주인공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투 논란은 대부분 유명인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과거에 진 채무의 변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수의 어머니는 허황된 사업을 끊임없이 벌여서 채무에 채무를 이어갔고, 안정환의 어머니는 할머니가 키우는데도 안정환 키우는데 돈이 든다면서 주변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 쓰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갚아야 될 의무는 없고요. 법률적으로는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빌렸으면 그럼 부모님들이 갚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단지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자녀들이 연예인이든 하여튼 유명인이니까 너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지. 법률적으로는 그 자식들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차용증의 당사자인 본인이 작성하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제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한솔 씨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변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하게 인정이 된다면은 그건 연대보증인도 채무자이니까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을 안 한 경우가 문제인 거거든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연대보증으로 기재를 하려면은 그건 자식의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자식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문서상으로는 연대보증으로 써 있을 텐데 써 있는 것이 그 자녀의 실질적인 의사에 기해서 연대보증이 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보검 씨 사건은 과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그 박보검 씨가 15살 때부터 저에게 채무를 지게 된 사연인데요. 결국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리는 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이렇게 계약서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이해상반 행위라고 해가지고 자녀의 이익과 부모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박보검 씨 같은 경우도 당시 15세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책임이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당시에 연대보증,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박보검의 그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해상반 규정을 비껴나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는 피해갔지만은 사안이 있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갑자기 자녀가 이제 연예인이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 연예인이 됐는데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어머니나 부모님을 보고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이 누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 자식이 이렇게 유명 연예인이니까 돈 갚는 거 걱정하지 마. 그래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렸을 때 그럼 과연 나중에 정상적으로 갚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변제를 못한 상황에서 완전히 나자빠져 버리니까 돈을 빌려준 거는 연예인들의 부모님이지만 내가 너네들 아들이 누구고 딸이 누구여서 빌려준 거 아니냐, 너네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자녀들한테 책임이 없지만 자녀들한테 니네들이 유명 연예인이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갚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사실 좀 법률적 의무 없는 일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200만 원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은 거는 그거는 잘못된 일일 수도 있죠. 빌리고 나서 갚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의도적으로 안 갚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망해서 안 갚은 걸 수도 있고, 까먹어서 안 갚은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다 삭제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200만 원 빌려서 안 갚았다, 이걸 인터넷을 폭로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을 받기 위해 올린 건지 아니면 망신을 주기 위해서 올린 건지, 이런 것들이 검토돼서 형법상 죄가 성립될지 안 될지가 검토될 것 같아요. 이 논란 때문에 자기가 계약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제 법정에서 너가 이거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내가 지금 진행 중이던 광고라든가 모든 계약들이 취소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청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어떤 걸 검토하게 되냐면은 정말 그것 때문에 계약이 취소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된 건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있고 만약 그렇게 올린 것이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되어지면은 모든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은 비록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멸시효를 중지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내가 빚이 있다 그런 걸 상대방으로 카톡을 받는다거나 재판을 청구하는 거나 이런 게 가장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어떤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다 하고 하면은 소멸시효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거를 좀 챙겨가지고 소멸시효로 인해서 돈을 못 받는 일은 없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계약 당사자가 A와 B인데 A가 돈을 빌려준 거는 B 때문에 빌려준 게 아니라 B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C 때문에 빌려줬기 때문에 C가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안은 있었죠. 근데 민사적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형사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요. B와 C가 공모해서 나한테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사기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면은 그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민사적으로는 C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채무자로서 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대보증도 안 한 거라면 민사적으로는 C는 책임을 A가 C한테 묻는다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의뢰인들이 찾아오시면서 이 연예인 B2 사건과 비슷하게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정리는 하죠.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그 돈을 갚으라 이렇게 물으면서 강요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것 자체로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좌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적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주장만큼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도 없고 책임질 이유가 없는, 가족이 빌린 것까지 다 갚아야 되는 논리는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참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이, 저는 많은 당사자를 달아보지 않았습니까? 피해가 커요. 자기가 가진 돈이 10억 정도가 된다. 근데 그 중에서 한 2, 3억을 빌리던데 못 받는다. 이거는 자기의 노후 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싶어지는 게 채권자의 입장이에요. 때로는 형사고소를 하고 때로는 민사소송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실명제가 시행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돈이 있어도 은닉해놓은 상황에서는 못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받고 싶어하는 심정은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과연 그런 식으로 망신 주기식, 뒤에 엄마나 아버지가 빌려둔 돈을 네가 안 갚어?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럼 내가 이거 한번 문제 삼아 볼까? 이런 식의 접근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채권자들의 돈 못 받는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무한정으로 사람들이 다 호응해주기 시작하면은 모든 법률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은 한 건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녀가 유명 연예인을 이유로 돈을 빌려 쓰고 그것을 어떤 잘못된 용도에 사용해서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얼마까지 그걸 책임을 져야 한다는가, 그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은 들어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게 첫 단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B2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에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